네, 지난해 10월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마도 4호선이 넉 달여 만에 걸친 수중 발굴 결과 조선시대 선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선시대 초기 선박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광희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전에는요 고려시대 선박은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선박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예, 지금 마도 4호선 같은 경우 지금 그 산체 내부에서 화물로 실었던 분청사기라는 유물이 나왔는데요. 네. 그 분청사기는 도자기이고요. 네. 그 도자기 내부에는 그 내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섬이라는 건 내섬시라는 그 관공 기관을 말하는데 예.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글씨를 새기도록 한 게 1417년 정책적으로 그릇에 글씨를 새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배는 1417년 이후에 만든 그 네. 분청사기를 실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1417년 이후에 출발한 배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분청의 생김새의 특징을 보면 그 1420년대를 넘지 않는 초기의 제작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출항 시기는 지금 1417년부터 1420년대 사이에 출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기는 태종부터 세종시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박으로 저희들이 편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그 실었던 화물을 통해서 시기, 연대까지 추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조은선이라고 소개드렸는데요. 조은선이라는 것은 어떤 선박인가요? 네, 조은선은 그 지방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과 곡물들을 그 서울에 있는 저장 창고에 옮기기 위해서 그 바닷길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네. 그런 세금들을 바닷길을 이용해 옮겼던 배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부의 배로군요. 쉽게 말하면. 예, 요즘 말로는 관공선이 되겠죠. 관공선. 예, 그렇군요. 예. 이 선박에서 발견된 유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선박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지금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 중인데 한 300여 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는 한 140점 정도의 그 분청사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화물의 그 물표로 쓰인 한 60점 정도의 목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곡으로 실었던 쌀이나 보리, 그리고 그 곡물로 실었던 숫돌이라든지 대나무, 그리고 그 선원들이 생활용품으로 사용했던 나무 빗이라든지 집신, 그리고 초립이라는 그런 모자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17년에서 1420년 사이의 배라고 하면 이게 네네. 600년 가까이 수중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 선박과 네네. 유물의 상태는 어떻든가요? 그 해양 발굴을 하게 되면 보통 그 갯벌, 즉 계육인데요. 네. 그 갯벌에 묻혀 있으면 그 거의 진공 상태처럼 네. 그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해저면에 노출되지만 않으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인데요. 지금 선체 같은 경우는 약 길이가 13m, 그리고 폭이 한 5m, 그리고 깊이는 한 2m 정도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선박을 끌어올리게 되나요? 그 필요하면 선체를 인양해서 나중에 보존 처리를 하고 복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 보존 처리 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인양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이 되진 않았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추정하시기로는 이 선박이 이 유물들 당시에는 이게 세금일 텐데 이것을 싣고 어디로 향하던 길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나요? 네네. 그 유물 중에 그 나무에 글씨를 적어서 화물표로 썼던 목관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목관에는 나주 광흥창이라는 5글자가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주는 알다시피 전라남도 나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광흥창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광흥창역이 있는 그 광흥창을 뜻합니다. 네네. 그래서 광흥창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의 녹봉을 그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 모아놓은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해 보면 나주 근처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들과 그리고 이제 숫돌 같은 그런 곡물들을 싣고 한양의 광흥창으로 옮기다가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이죠.
그렇군요.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배를 마도 4호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이 마도 인근에서 발견된 고선박이 벌써 4호선에 이르기까지 내척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고선박이 많이 발견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마도라는 섬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또 가이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그 물길은 예전부터 그 난행량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물살이 세고 항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이름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안흥량으로 고치기도 하고 안흥량으로 고치기도 해서 지금 안흥량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4개의 험조처가 있습니다. 물길이 세고 항해가 어려운. 그 중에 한 군데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4군데 중에 한 군데. 그만큼 이제 물길이 험하고 강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곳에서 다른 고선박들이 또 발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마도 해역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극히 일부만 조사가 끝났고요. 네. 앞으로 조사를 더 진행한다면 충분히 많은 선박이라든지 유물들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처음에 이 마도에서 이 선박은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네, 마도 4호선은 작년 좀 우연이나 운이 많이 따라졌는데요. 네. 그 발굴 전용선 누리아노라는 배가 네. 잠깐 고장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하고 있던 조사를 잠시 멈추고 주변 그 조그만 탐사선을 타고요. 주변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연히 배가 고장나서 멈춰서 탐사를 하다가 거기서 발견됐군요. 네. 다른 조사를 하다가 그때 발견된 겁니다. 야, 이게 마도 4호선이 그 배를 멈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 탐사선은 잠수함입니까? 해저로 들어가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일반 선박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수중 발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사 장비라든지 잠수 장비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배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탐사선은 이 수면 위에 서 있고 이 잠수부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겠군요. 예, 조사원들과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고선박의 가치 말이에요. 이 옛날 기술로 이 원거리 항해를 어떻게 했을까 저희 지금도 궁금한 상황일 텐데 이번 조사로 당시 조선시대의 항해법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그 항해 수리하는 자체가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배로 좀 알아낸다는 게 좀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배뿐만 아니라 마도 1, 2, 3, 4호선이라든지 대부분 발굴했던 배들은 육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거리 항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육지에 가깝게 붙어서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발굴이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굴이 진행될까요? 현재 선체 내부는 한 80% 정도 발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올해 발굴 계획은 10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수중 발굴이라고 아까 하셔서 인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육지 발굴보단 훨씬 좀 더디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일단 바닷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말 그대로 이제 침몰선들을 조사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해양 환경이 배가 침몰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잠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항상 좀 안전이 걱정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가치 있는 좋은 이야기 많이 좀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광희 연구원이었습니다.